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성령 성의가 전문의 김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앞머리 두통, 그 다음에 옆머리 두통, 그리고 뒷머리 두통, 그리고 코 두통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관자놀이 두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자놀이가 아프다, 옆머리가 아프다, 지끈지끈하다 라고 많이 하고, 특히 여성분들도 좀 더 호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비수술적인 방법은 어떤 건지, 수술적인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인성과 외인성이 있습니다. 내인성은 먹는 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안쪽에 뇌의 압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뇌에 좀 혼탁한 정도의 찌꺼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커피라든지 카페인, 영양제, 약이라든지 먹는 음식을 계속 취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공첨가제, 화학물질 등 방부제 등이 계속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뇌 글림프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뇌 글림프 오염되면 뇌 쪽에 전체적으로 압이 생기게 됩니다. 외인성은 생활 행동 습관에 관련된 것인데요. 반복적인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 특정한 근육의 그룹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이 근육의 압에 의해서 그 말초신경이 압박을 일으키게 되면 그 신경이 압박된 것이 뇌로 신호를 보내서 새끼 신경이, 엄마 신경이 뇌한테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압이 있고 바깥에도 근육에 의해서 신경이 압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압이 편두통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인 것이죠. 외인성 중에 관자놀이 두통은 여기 깨물근이라고 광대와 사각턱에 근육이 있고 입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을 닫을 때 세게 닫게 되면 측두근이 턱에 붙어서 좀 더 세게 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음식을 씹거나 이를 갈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를 꽉 깨문다, 이런 습관이 있는 경우는 측두근이 과도하게 발달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측두근이 발달하게 되어서 측두근이 두꺼워지면 거기 있는 관골 얼굴 신경 가지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머리가 아프다면 오른쪽으로 많이 씹을 가능성이 많고, 왼쪽으로 머리가 아프다면 왼쪽으로 이갈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들이 많을 수가 있다. 결국 어떤 자기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자놀이 두통이 커피를 마시고 약을 먹고 그리고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거나 오랫동안 씹는 습관으로 생긴다고 이해를 하셨다면 어떻게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지 말고 영양제를 끊고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수약만 드시고 일찍 주무셔서 신경재생이 잘 이루어지도록 밤 10시부터 새벽 4, 5시 동안 신경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땀을 내서 몸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고 또 이를 가는 것을 멈추고 이를 악무는 것을 멈추고 오래 씹는 습관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땀을 낸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그리고 먹는 습관은 좀 줄일 수 있지만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악무는 이 무의식의 습관은 사실 스트레스로 인한 과거에부터 올라오는 그런 무의식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갈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 등을 보톡스로 이용해서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쪽 부분의 근육에 보톡스를 맞고 또 이 부분의 근육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근육의 사용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근육에 이완을 만들게 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 신경의 압박이 풀어지게 돼서 결국 압박된 신경이 새끼 신경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톡스를 턱과 그 측두근에 맞고 2주 뒤에 보톡스 효과가 최대 효과를 누렸을 이 시기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인 보톡스를 3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계속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비용이 계속 평생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아니면 보톡스 내성에 대한 것이 부담이 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지속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편두통 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두통 수술을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뇌를 수술한다, 뭐 좀 큰 수술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측두 근육이 있죠. 그러면 뼈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구렛나루 위쪽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2-3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두피 밑으로 들어가서 측두 근막을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측두 근막에 스타킹에 골을 내듯이 이렇게 압을 풀어주게 되면 측두 근막의 압이 풀립니다. 그러면 측두 근막의 압이 풀리면은 신경의 압박이 풀리면서 신경의 통증의 시그널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수술 시간은 한쪽당 15분 정도 걸리고요. 양쪽 다 아프다 그러면은 30분 정도면 수술이 끝나고, 이것 또한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통증을 모르는 채로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 내시경 하듯이 살짝 재워서 15분 내지 30분에 수술이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큰 수술이 아니고 그냥 근육 위에 막만 터주는 근막 감압 수술이기 때문에 보톡스에 대한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은 수술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편두통은 굉장히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신경성 질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편두통을 약으로만 계속 먹게 되면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또 다른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편두통 생긴 것은 내가 먹었던 음식과 내가 써왔던 생활 근육에 의한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서 편두통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또한 시술이나 간단한 수술로 또 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한번 내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